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0회 토픽2 기출문제 풀이 중에서 읽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8번부터 31번까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네, 28번부터 31번까지 문제는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처음 보는 거는 아니죠? 네, 지난번에 앞부분에 나왔던 문제와 유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25번부터는 고급 문제이기 때문에 어휘와 문법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나요? 네, 빈 칸을 중심으로 해서 빈 칸의 앞과 뒤를 더 열심히 읽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글 중에서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내용을 먼저 찾은 다음에 선택지를 보는 것이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전체 글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어쩌면 풀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잘 찾아본 다음에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에요. 찾은 다음 그리고 문장 읽으면서 글의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수업에 게임 방식을 도입하면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수업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이 어떤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수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수업에 무엇을 도입하면? 게임을 도입한대요. 여러분, 게임 좋아해요? 네, 게임 좋아하죠. 게임을 하면 학생들이 막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수업에 게임 방식을 도입하면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 이렇게 되겠죠. 열의를 가진다는 것은 막 의욕적이다.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을 열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재미없어요.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이 자, 오늘은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게임을 한다고? 이겨야지. 이렇게 열의를 갖고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네,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가끔 게임을 하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퀴즈를 풀며 용어와 개념을 익힌다. 자, 고급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흥미진진한,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에, 나 이거 모르는데 어떡해요? 모르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흥미진진하는 몰라도 퀴즈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은 퀴즈를 풀며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흥미진진하다는 것은 아주 재미있다.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퀴즈를 풀며 용어와 개념을 익힌다. 용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개념, 그 용어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 자체를 익힌다는 얘기인데요. 퀴즈의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즉각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즉각적으로 이 단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냥 뛰어넘으면 돼요. 학생에게는 점수가 부여된다. 어떤 학생? 퀴즈의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점수가 부여된다. 부여된다도 모르면 점수만 알면 되죠. 퀴즈의 정답, 선생님 했는데 맞았어요. 딩동댕 하면은 점수
2점, 뭐 3점 이렇게 점수를 준다는 말이죠. 자, 즉각적으로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즉시 이런 뜻이죠. 퀴즈의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바로 점수를 주는데, 네, 부여하다, 부여되다, 점수를 주다, 점수가 부여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빨리 맞힐수록 획득하는 점수가 크다. 어려울수록, 그리고 빨리 맞힐수록 점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더 열심히 맞히려고 하겠죠. 그죠?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이러한 방법 어떤 방법이에요? 그렇죠. 게임입니다. 게임. 수업에 게임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띠리리리 수 있다. 자, 수업에 게임을 도입하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된대요? 열의를 갖고 참여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학생들이 띠리리링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 찾았으니까 선택지 한번 볼까요? 교실 환경을 살피다, 수업에 보다 집중하다, 게임에 흥미를 느끼다, 친구들과 더 소통하다. 자, 여러분 완전히 관계없는 거 두 개 먼저 한번 빼볼까요? 교실 환경이랑 관계없고요.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수업에 집중한다, 게임에 흥미를 느낀다. 요거는 게임 얘기, 수업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둘 중에 뭐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왜 게임을 하나요? 그렇죠. 수업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뭔가를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이 문제를 읽을 때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선택지 보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어렵지 않게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지구가 아파요 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나 잘려나간 나무가 그려진 가방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찾으려면 주어나 목적어 찾아야 하는데요. 자, 이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주어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어떻다? 증가하고 있다.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매하는 사람들. 구매하다 쉬운 말로 하면 사다죠. 사다. 네, 이것을 사는 사람들. 무엇을 사요? 가방을 사요. 또 무엇을 사요? 티셔츠를 사요. 자, 그런데 이런 티셔츠나 가방은 어때요? 그냥 보통 티셔츠, 보통 가방 아니고요. 지구가 아파요. 글씨가 티셔츠에 지구가 아파요 써져 있어요. 그리고 가방인데 나무가 잘려나간 나무 가방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대요. 사람들은 그 상품이 뭐뭐뭐 때문에 구매를 한다. 산다. 어떤 상품이라고 했어요? 지구가 아파요. 잘려나간 나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품들을 산대요. 왜? 이유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구매한 물건을 일상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다. 지구가 아파요 라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구가 아파요, 여러분. 지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 보십시오.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다. 사회 문제, 지구가 아파요. 네, 나무가 잘려나갔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죠?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기에서는 환경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지만, 정치든 경제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티셔츠, 가방, 여러 가지 물건 등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상품을 보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결국은 뭐예요?
메시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지구가 아파요.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 말을 하려고 이런 티셔츠를 사는 거고 이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내용 들어가야 하는지 찾았으니까 선택지 한번 볼게요. 1번 세련되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이랑 상관없어요. 땡. 천연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재,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하는 게 소재죠. 무엇으로 만들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의 체형을 보완해주기 위해 체형이라는 것은 몸의 모양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뭐 다리가 길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길어요. 어떤 사람은 팔이 좀 짧아요. 이런 게 체형입니다. 체형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키가 작은 사람, 키가 더 커 보이게 하는 옷을 입어요. 그런 게 체형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 했나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그렇죠.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 줄 수 있다. 가치관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회 문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 그게 바로 가치관이죠. 어떤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결혼은 꼭 해야 돼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요. 그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그죠?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게 가치관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표현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선택지에는 드러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토픽은 언제나 이 지문에 나오는 단어와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토픽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그래서 단어를 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단어와 비슷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같이 기억하는 것이 토픽을 잘 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30번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무엇에 대한 글인지 찾아내는 것 기억하죠? 자, 보겠습니다. 깨어져도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는 한 과학자가 실험실 선반에서 떨어진 유리병에 주목하면서 발명되었다. 아이고, 문장이 조금 길지만 주어가 뭐예요? 주어. 그렇죠. 안전유리는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안전유리. 안전유리, 안전한 유리인가 봐요. 왜 안전해요? 깨져도 파편이 튀지 않아요. 파편은 여러분 유리컵 또는 뭐 유리그릇 깨본 적이 있어요? 땅에 떨어뜨리면 쨍그랑 하면서 조각이 푹 이렇게 튀잖아요. 그죠? 그게 파편입니다. 깨진 조각. 그죠? 깨져도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전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졌지만 조각이 여기저기로 튀지 않아요. 그러면 안전하겠죠. 왜? 그 파편, 유리 조각에 다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유리 조각이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유리 조각이 발에 박혀서 또 피가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파편이 튀지 않으니까 굉장히 안전한 안전유리 맞죠? 자, 이 안전유리는 한 과학자가 실험실 선반에서 떨어진 유리병에 주목하면서 발명되었다. 실험실에는 아마 유리병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반에 유리병이 많았는데 그 유리병이
떨어져서 다 깨졌나 봅니다. 와장 창창창창창 엄청 시끄러웠겠죠. 그런데 그 유리병 중에서 산산조각난 다른 유리병과 달리 금이 간 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리병이 있었다. 산산조각 나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네, 완전히 다 깨진 유리병들 사이에 병 하나가 깨지긴 깨졌는데 병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은 막 가 있는데 금이 가다 네, 이렇게 깨졌어요. 그런데 병 모양은 그대로예요. 이건 왜 그렇지? 이 병은 왜 다른 병처럼 막 이렇게 산산조각 깨지지 않았지? 하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이 병은 안에 담긴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었다. 용액이라는 것은 그 액체예요. 액체, 물, 주스, 기름, 뭐 콜라, 사이다, 우유 이런 게 다 물처럼 생긴 게 어떤 그릇에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 그런 게 액체죠. 그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생긴 막 코팅처럼 유리 표면에 이렇게 싹 막이 하나 싸진 거예요. 여러분 코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죠? 얇은 비닐처럼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표면에 딱 막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깨졌지만 병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네요. 이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깨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깨진 조각이 튀지 않으면 훨씬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하여 이 점이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거죠. 뭐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는 이 점이죠. 유리 표면에 생긴 막이 유리 조각을 붙잡고 있어요. 네, 비닐이 딱 잡고 있으니까 튀지 않는 거죠. 자, 이 점에 착안해서 안전 유리를 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유리가 파편이 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유리 표면에 생긴 막 때문이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파편 조각을 붙였어요. 깨진 것을 다 찾아가지고 맞춰서 붙였어요. 맞아요? 아니죠. 땡. 그 다음 유리에 막을 입혔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아, 유리에 막을 입혔다. 이거 정답일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선택지 4개 다 읽은 후에 정답 찾아야 하지요. 자, 유리를 여러 장 겹쳤다. 유리 위에 또 유리 위에 또 유리를 이렇게 많이 겹치면 깨지지 않나요? 유리 그래서 깨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파편이 튀지 않아요? 아니에요. 유리를 겹친 것은 아닙니다. 깨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했다. 유리는 다 깨집니다. 그죠? 깨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게 아니라 깨지지만 파편이 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도 아니고요. 정답은 2번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유리에 막을 입힌 요게 정답이 맞았네요. 네, 자 여러분 다 유리가 깨져도 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유리는 바로 이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과학자가 한 실수 때문에 발명이 되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보통 수학에서는 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기호가 등장한다. 수학이네요. 여러분 수학 좋아해요? 네.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은 사실은 수학을 별로 싫어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수학을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수학 이야기가 나오면 선생님도 조금 긴장을 합니다. 하지만 지문이 어려우면 선택지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어렵기야 하겠어요? 자, 보통 수학에서는 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기호가 등장한다.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개념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개념. 그리고 기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요게 만약에 여러분 이거 더하기 기호예요. 그죠? 그 개념은 뭐예요?
이 기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숫자를 합치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개념이죠. 그죠? 1 더하기 2는 3이에요. 이렇게 나올 때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두 개를 같이 합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먼저 생기고 기호가 등장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러나, 이거 진짜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 중요하니까 표시를 하겠습니다. 수가 끝없이 커지는 상태. 그러나 하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개념이 먼저, 개념이 1번, 그리고 기호가 나중에, 기호가 2번. 이게 보통이에요. 그러나 했으면 뭐예요? 그러나 했으면 기호가 1번, 개념이 2번, 이런 모양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했으니까 반대라는 얘기. 맞아요? 네, 반대라는 얘기니까 기호가 먼저 생기고 개념이 나왔나 봅니다. 자, 뭐가 그러냐 볼게요. 네, 수가 끝없이 커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무한대의 경우. 여러분 무한대 알아요? 숫자 8을 이렇게 눕혀놓은 모양이잖아요. 무한대 표시가. 맞죠? 요런 표시. 네, 무한대의 경우에는 정반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한대는 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기호가 먼저 나오고 개념이 나중에 생겼다라는 게 여기 딱 나와야 되죠. 그죠? 뭐 때문에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띠리링 후에도 한동안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개념 이야기는 뒤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 기호가 들어가야겠네요. 기호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호가 생기다, 기호가 등장하다, 기호가 만들어지다 다 괜찮겠어요. 일단 기호라는 말이 필요해요. 그죠? 기호가 만들어진, 기호가 생긴, 기호가 등장한 여기 있는 것처럼 쓰면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그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당시의 학자들은 무한대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숫자가 무한대는 지금도 계속 숫자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때 수학자들은 사람이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걸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만들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념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 기호가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 정답은 찾았으니까 여러분 이 뒷부분은 안 읽어도 괜찮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내용을 궁금해 할까봐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계에서 무한대를 정의하는 것은 오랫동안 시도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시도되지 않다가 나중에 그 개념, 수가 끝없이 커지는 상태다. 이 개념이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호라는 단어를 찾아볼게요. 기호. 여기밖에 없죠? 기호가 만들어진.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28번부터 31번까지 문제 같이 봤습니다. 문제 유형은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문제 유형이지만 단어나 문법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문이 너무 어려운 지문은 선택지가 보통 쉽습니다. 마지막 지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쵸? 무한대, 개념, 기호, 막 수학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기 쉬운데 보통 지문이 어려우면은 선택지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기 8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